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모의고사 점수가 시험 점수가 아니에요. 요거를 어떻게 내 거로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올라갈 건데, 요거를 이런 각도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민법, 특히 미니얼 민법의 특징은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답에 집중한다.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모의고사 문제 이것들을 열심히 내 거로 만드는 것에 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점수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잘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또 그거를 내가 틀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거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교재 강의 노트 아니면 뭐 그 부분의 강의를 참고하셔서 내 거로 만드시면 돼요. 네. 자, 이제 2시간에 나눠서, 민법은 2시간에 나눠서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너무 쉽죠? 동처리는 맞네요. 네, 채무행의 최고, 합의해제는 아니에요. 최고는 우리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그랬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용으로는 요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동처리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풀면 되죠. 또 유죄 상소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풀어두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이 단독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합의가 되는 건 다 계약이라고요. 합의가 되는 것은 계약이다. 그래서 디귿번과 리을번이 우리 단독행위가 아닌 거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 합의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라고요. 해제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 가시는데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는 정답 지문 보겠습니다. 2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대요.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네, 이렇게 돼야지 됐죠. 그래서 2번 정답이다.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얘기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요거는 대리편 문제인데, 대리행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자 판단의 표준은 대리인이다. 네, 그렇게 되죠. 본인을 표준으로 할 때도 있긴 하죠. 본인이 알고 지시했을 때와 궁박이 그래요. 지시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해.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다 뭐라고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어쨌거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맞다고요. 야, 난 몰랐어, 내가 안 시켰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는데 본인이 나 몰랐어, 내가 안 시켰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대리인한테 일을 시켜서 그가 사고를 쳤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나 몰랐어, 내가 안 시켰어, 이런 말이 안 된다고. 그 문제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번 가시면 42번에서 우리 그 강강세비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강강세비는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가 아니야. 네, 뭐 강제집행 면탈이나 세금 포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44
43번 가십니다.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기본 훈련은 이런 거라고 했죠. 제3자가 되는 사람은 가짜, 진짜 제3자 그랬죠. 가짜의 기초에서 진짜 뭘 한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고요. 가보세요. 가짜, 진짜 양수를 했어. 그 사람은 제3자라고. 가짜, 진짜 제3자다. 가장저당권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진짜 경락 취득을 했어. 제3자야. 그런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이 사람은 아니죠. 이제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외웠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수다. 상수 본인이 후순위 채무자래. 이 사람은 제3자 아니야. 상속인 수익자 본인 후순위 저당권자 채무자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채무자 아니야. 그 사람이 상수인데 본인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제3자가 되냐고. 그리고 후순위 채무자래. 아니야. 네. 그리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제는 제3자 그랬죠. 일부러 여기 좀 쭉 다 써봤는데 파산관제인이 제3자라고요. 파산관제인이 제3자인데 이 사람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 제3자가 될 때 그냥 손해 제3자를 보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손해 제3자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받으시고요. 그거 잘 외워두시면 뭐 정답이 바로 나오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고. 자, 4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요 박스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정답 조합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로 돼 있죠. 박스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한 것들이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면 그냥 거기서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막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정답 조합을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좀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딱 기고 아니고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사실 좀 더 어렵죠. 틀린 것은 그러면 좀 훈련이 많이 돼 있어서 옳은 것으로 많이 봤잖아요. 아, 이건 틀렸네? 알기 쉬운데 틀린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좀 더 어려워요. 그것도 좀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보겠습니다. 4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근데 여기는 박스인데다가 또 옳은 것까지 고르라고 했네요. 문제 푸실 때 옳은 것은 꼭 이렇게 옳은에다 동그라미 쳐두고 풀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틀린 것을 고를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되니까 옳은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 보자. 우리 방식대로 기억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기는 사기고 그다음에 또 착오는 착오죠.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기억번 많은 설명이죠. 그다음에 니은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장사하면서 뭐 거래하면서 시가 같은 건 약간 뻥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시가 공부했죠. 시가는 착오 아니야. 착오 취소 못해. 사기 아니야. 네. 시가는 착오 아니야. 사기 아니야. 두 가지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틀렸네. 디귿번. 갑의 피용자 을의 사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이 을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피용자가 제3자죠. 피용자는 제3자다. 그래서 갑의 피용자 을의 사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한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요. 디귿번.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고요. 리을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기가 되면 취소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요거는 또 불법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해서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두 개가 다 가능하죠. 두 개의 권리가 다 생기는 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말한다. 경합, 병존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것이 아니죠. 손해배상 받았으면 취소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죠. 자, 이렇게 되시고요. 자, 4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옳은 것은 틀린 지문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냥 일단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취해서 처분할 수 없어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해득권 없고 그걸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계약 체결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끝나버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이 있다 그랬죠.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이렇게 된다. 3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우리 대리권 소멸 사유 그러면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그랬죠. 근데 이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원인이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은 요거예요. 근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는 어디에서만 그런 거예요? 임의대리에서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건 임의대리에서만 그렇고 법정대리에서는 아니니까 틀렸네요. 5번. 대리행의 하자 유무는 그 행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아니죠.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 표준이다 이렇게 말한다. 대리인 표준이 된다. 네. 그래서 45번은 정답 3번이고요.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대리권 없이 그랬으니까 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니까 무권 대리네요. 그 중에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는데 자신의 선택 틀렸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된다. 우리 무권 대리는 똑같이 나와요. 을, 병, 갑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병의 선택에 따라서 을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지 되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즉시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여기 중요하네요. 갑에게 계약의 처리를 통보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랬는데 모르는 병이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무효로 확정돼 버렸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2번은 추인을 이렇게 한 거죠.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거예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병이죠. 상대방 병이 알 때까지는 대항을 못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병이 철회할 수 있어. 철회하게 되면 이 철회의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무효로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치고하였는데 갑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한 경우 치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해야지 되죠. 후에 하면 안 되죠. 병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네. 그 기간 내에 추인을 안 하면 추인 거절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거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돼버렸죠. 확정적 무효가 된 뒤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래서 3번 X. 4번 을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랬는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그 사람이 성년자, 능력자여야 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죠. 능력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네요. 다 틀렸으니까. 갑이 계약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가 없으면 안 되죠.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는 거.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되겠고요. 47번 문제로 갑니다. 47번 표현대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 이제 틀린 것 보면 기억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인 책임. 그래서 이게 과실상계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틀렸네. 기억번 X. 니은번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 법률행위인 대물변제를 했대. 권한을 넣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네, 맞죠. 디귿번 권한을 넣은 표현대로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해야 한다. 대리행위 당시가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률은 준용될 수 있다. 표현대리 법률은 준용될 수 있다. 근데 우리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대리권이 있어도 무효잖아요. 이 경우는 지금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표현대리 법률이 준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유효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다.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죠. 48번 갑과 을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옳은 것. 먼저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러면 유동적이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다. 배제 잠탈은 효력 규정 위반이죠. 잠수 타서 탈법 행위라는 것은 확정적 무효라고요.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있을 때 그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다. 2번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다.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죠.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 해제가 됐어. 그러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유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는데 우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이게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니까 유효가 아니잖아요. 채무가 없어.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설명이 되죠. 요거 근데 실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허가도 안 받았는데 중도금 날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중도금 줄 거예요? 허가도 안 받았는데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어쨌거나 유동적 무효니까 채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채무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이 되지.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번 갑이 을이 강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죠. 아무리 허가를 받았어도 보세요. 허가를 받아도 다른 무효 사유가 없어야 이게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를 받아도 나중에 사기 강박 가지고 취소해버리면 취소가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굳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틀렸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여기서 봤더니 미성년자 갑 그리고 법정대리인 을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를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 취소권자는 제 착사강이죠. 여기서 지가 갑이에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리인. 이때 이 대리인이 을이죠. 특히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취소권을 갖죠. 엄마 아빠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소 상대방은 여기서 그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 병이죠. 병. 정에게 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 된다는 것이다. 정한테 가면 정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누구세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제가 다른 건 좀 잘랐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0번에 법률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5번 봐보세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랬는데 이거 좀 그랬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어이 기형 그랬다니까 정지조건부가 아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고요. 여기는 막 이해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지조건부가 뭔지 형성권적이 뭔지도 안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알아두시기는 하되 어이 기형 그랬다니까. 기형 됐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형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어이 기형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예, 이렇게 해두시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5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기망행위로 물건을 인도한 사람은 인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망행위 그랬잖아요. 요건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 침탈이어야 돼. 점유 침탈일 때만 인정된다. 점유 침탈은 침략 탈취 그래야 되니까 절도 강도일 때만 그렇죠. 사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이 아니고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서 그래요.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에서만 이게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만 1년. 이 기간은 출소 기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척 기간 없어. 제척 기간 없는 데다가 소멸시효도 안 걸려. 알아두자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나 또는이죠. 3번이 맞는 설명이네. 이거 한번 봐두자고요. 방해 예방 청구는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 청구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다. 네, 이렇게 되죠. 4번 가시면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점유 방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에서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고의과실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이런 게 요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매도인. 돈 다 받고 인도까지 해줬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줬어. 매수인. 이 사람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근데 을이 또 병한테 미등기로 전매를 했대. 이런 경우에도
병한테도 반환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병한테도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5번도 틀렸다. 아, 을이 앞에서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한테도 못하는 거야. 자, 52번.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등기가 필요한 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행위 아닌 것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에다가 한 가지 점유취득시효가 그렇죠. 점유취득시효에서는 그래. 그거 따져보면 돼요.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가 필요 없네. 2번.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이건 정답이네요. 2번 정답이네. 다른 것도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그랬는데 여러분 채권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채권 소멸이 근데 법률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법정상권도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상속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2번 정답. 아닌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법률행위인가 아닌가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53번 문제로 가시는데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을, 병 이렇게 갔네요. 틀린 것은 만약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다. 병하고 갑은 거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니은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갑을 간의 특약으로 매매 대금을 인상한 경우 갑은 인상된 매매 대금의 미지급을 이로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매매 대금을 인상을 했어. 근데 아직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넘겨주고 나면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서로 등기 청구권 다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하지 않아.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청구권 양도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요게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 을이 갖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거를 이렇게 양도해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된다. 매매에서는. 그런데 취득시효 가면 되죠. 이거까지 같이 봐두십니다. 취득시효에서는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등기 추정력 공부해 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등기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그걸 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깨지는 건 아니다. 3번 바로 가실 건데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 예. 이렇게 해두시고요. 요거였었죠. 갑을 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3자가 막 시비를 걸어. 그랬을 때 을은 제3자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뭐라 그래? 그랬을 때도 을은 뭐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주장할 수 있다고. 네. 자, 그리고 55번으로 가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답으로 가시면 5번 보세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가 아니고 소재기 시부터죠. 소재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리고 56번. 56번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손해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책임이 있는 사유로 네, 선자야. 그러면 현존이익 이렇게 되죠. 현존이익이다. 전부가 아니죠. 전부는 그 외. 선자 외의 경우에는 전부 배상이죠. 근데 선자는 봐줘. 현존이익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57번 가겠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1번에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아니 지금 승낙받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장차까지야. 장차는. 네, 그래서 1번 정답이다. 현재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현재. 무슨 장차야. 네, 말도 안 돼. 네. 그다음에 58번 가겠습니다. 58번. 부동산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도 바로 정답으로 가시면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방어용으로 필요하다니까요. 방어용으로. 그래서 4번 정답이다.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엑스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을의 X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게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둔 거죠. 이런 것을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갑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축조 중지 청구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죠. 니은번. 갑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춘향이 향단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해버려야지 되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하니 저당권 때문에 지상권이 있는 거 아니야.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을의 건물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갑은 을에게 저당권 침해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침해가 되면 물권 침해가 된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네, 이게 맞다. 그런데 리 1번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의 침해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상권 침해는 생각도 할 게 없어. 돈 못 받는 게 손해죠. 그래서 리 1번 틀렸죠. 그래서 3번 정답이다. 저당권 침해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지상권 침해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불가분성. 지역권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인 취득, 다른 취득이 돼야 되죠.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2번 정답이다. 네. 계속해서 61번부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